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툭 농담을 던져봤는데 반응이 싸늘하더라. 그때 직감했다는 겁니다. 나는 직계가 아니구나 라고 말이죠.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성남시장이겠죠. 내가 금고직이다. 시장님 저한테 잘 보이셔야겠어요. 라고 농담했는데 딱 째려보더라. 내가 실수했구나. 직계는 아니니까. 정진상 정도 되면 비밀을 공유하는 직계들이고 라는 일화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측근 아니다라고도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이전에는 몰랐던 거였나요? 들어보시죠. 산하 기간에 무슨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 미어 터지겠죠. 그 사람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가진상 우동규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사실 뭐 측근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표 던지고 나가버린 다음에 이번에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요게 이제 주관적인 느낌 차이인데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기가 측근이요 이만큼 내가 선거도 돕고 유동규 본부장 주장에 따르면 이 금고지기 역할도 자기가 하고 대장동 사업도 자기가 다 하고 하니까 꽤 측근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거 농담 몇 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사이가 농담이 용인되는 사이인지 특히 위아래가 있는 사이에서 툭툭 이 농담 던져봤을 때 보는 반응 뭐 두세 가지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가 본인의 위치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처신하지 않으면은 저럴 때 이재명 당시 시장 딱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거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또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높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자기는 소수의 아주 측근, 진짜 뭐 좌청룡 우백호 요 정도 되는 사람하고만 비밀을 공유하고 그 밑은 전혀 보안 유지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또 그 사람 자기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 측근, 그 다음 측근과 그 다음 측근 이 사람들끼리는 일을 하다 보면 또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공직자라든지 어떤 뭐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항상 옳지 않은 일을 했다가는 그게 그 순간에 힘이 이끌을 때는 비밀이 유지가 되지만 조금만 지나서 그 힘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본인들한테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그런 비밀들이 막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상황을 유동규 본부장 정도는 모를 것이다. 유동규 씨는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뭐 사실은 그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굉장히 천재가 아닌다면은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그 다 앞뒤 다 알고서 스스로 보안을 지킨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은연중에 다 튀어나가거든요. 김만배 씨가 이 그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저거는 그분 거야라고 하는 게 은연중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다 동생들인데 그분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사실은 지금 간과하고서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증거와 자료 수집과 수사를 했는지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뭐 죄를 뭐 없으면 뭐 결백하게 해주실 것이고 있다면 그것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주장을 따라보면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재명 시장은 유동규라는 사람을 측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은데 툭 와서 시장님 제가 금고직이니까 저한테 잘 보이셔야겠어요. 어허허. 분위기 어떡할 겁니까?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머쓱해서 나는 직계가 아니구나. 농담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에 진짜 측근이었다면 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유머러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농담을 좀 받아줄 법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영수 의원님?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그 정진상이나 김용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그 대표의 측근들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김만배 씨와 이렇게 남욱 변호사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그 선거에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다. 남욱 씨나 김만배 씨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도 하고 해서 본인은 상당히 가까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유동규 씨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자기가 측근이라고 생각할 만큼 나는 깊이 개입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표로부터 저런 대접을 받으면 상당히 좀 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 이야기하는 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나는 측근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지금 그대로 지금도 묻어나는 거죠. 그런데 김용 정진상의 경우에도 유동규 씨처럼 이재명 대표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경우에 예. 어떻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사실 유동규 씨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한 작년 9월,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어선 그 9월쯤부터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그 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발언한 것이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표는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저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그리고 평상시에 잘 알던 분도 나는 모른다 해버리는구나. 근데 본인의 신세가 이제 거기에 투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김용 정진상의 그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태도도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